자, 오늘은요, 우리 몸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 비밀을 풀어낸 엄청난 노벨상 수상 연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정말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. 바로 시작해 볼게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 몸을 이루는 수조 개의 세포들. 얘네들이 대체 어떻게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라나고 또 각자 제 역할을 찾아서 이런 복잡한 몸을 만들어내는 걸까요?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? 도대체 누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풀고 싶어 했던 숙제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, 먼저 이 성장의 미스터리에서 출발해서요, 어떻게 작은 단서를 발견하고 또 정말 우연한 계기로 엄청난 걸 찾아내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세포들이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, 그리고 이 발견이 지금 우리 의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까지 쭉 훑어볼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, 성장의 미스터리입니다. 이 발견이 나오기 전까지 과학자들은 정말이지 거대한 미지의 벽 앞에 서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우리가 태어난 후에는 뇌하 수체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 키를 크게 하고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. 이건 뭐 다들 아는 사실이었죠.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전이었어요. 엄마 뱃속에서 단 하나의 세포가 분열하고 또 분열해서 눈, 코, 입, 심장까지 만들어지는 그 경이로운 과정. 도대체 이 복잡한 설계도를 누가 지휘하고 있었냐는 거죠. 이건 완전히 블랙박스,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야기, 신경성장의 단서입니다.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열쇠를 쥔 사람, 우리의 주인공 리타 레비 몬탈치니가 등장할 차례입니다. 그녀가 한 실험은 정말 우아하고도 명쾌했어요. 먼저 쥐의 종양덩어리를 가져다가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병아리 배아에 이식해봤어요. 그랬더니 와, 정말 놀랍게도 배아의 신경세포들이 미친 듯이 자라나는 거예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. 이 종양덩어리가 배아에 직접 닿지 않게 살짝 떨어뜨려 놨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죠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그렇죠. 종양에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, 어떤 인자를 막 뿜어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던 겁니다. 바로 이 결론, 종양이 신경성장을 촉진하는 물질을 방출했다.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. 레비 몬탈치니가 바로 이 성장인자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거예요.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신호가 세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정말이지 혁명적인 생각의 출발점이었죠. 자,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? 바로 우연한 발견입니다. 여기서 우리의 두 번째 주인공 생화학자 스탠리 코엔이 등장합니다. 코엔은 원래 레비 몬탈치니가 발견한 그 미지의 물질, 지금은 우리가 신경성장인자, NAGF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팀에 합류했어요. 그러니까 그 물질을 순수하게 분리해내는 생화학자였죠.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 이야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. 코엔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쥐의 침샘에 이 신경성장 인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 침샘 추출물을 갓 태어난 새끼 쥐한테 주사해봤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신경이 자라는 건 둘째치고 정말 이상하고 재밌는 현상이 관찰된 거예요. 글쎄, 이 주사를 맞은 새끼 쥐들이 다른 쥐들보다 눈을 번쩍 더 일찍 뜨고 이빨도 더 빨리 쑥 돋아나는 거 아니겠어요? 진짜 신기하죠? 보통 과학자였으면 이상하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코엔은 달랐습니다. 여기서 엄청난 호기심을 느낀 거죠. 잠깐만. 이 침샘 추출물에 신경성장 인자 말고 뭔가 다른 게 또 들어있나 본데? 하고 직감한 겁니다. 그리고 그 직감은 정확했습니다. 이 우연한 관찰 덕분에 그는 전혀 새로운 성장 인자, 바로 표피 성장 인자, EGF를 발견하게 된 거죠. 신경성장 인자를 찾으러 갔다가 피부 성장을 촉진하는 인자까지 덤으로 발견한 셈이에요. 이런 게 바로 과학적 발견의 진짜 묘미 아닐까요? 자,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세포는 어떻게 메시지를 받을까요? 이제 우리는 성장인자라는 메시지를 발견했잖아요. 그럼 세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읽고 반응하는지, 그 자물쇠와 열쇠의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. 여기서 성장인자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아주 간단해요. 세포들끼리 주고받는 쪽지 같은 거예요. 한 세포가 다른 세포한테 야, 너 이제 그만 자라 라거나 너는 이제부터 피부세포가 되어라 하고 보내는 화학 신호, 그게 바로 성장인자입니다.
코엔이 알아낸 그 작동 방식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자, 상상해보세요. 첫째, 성장인자라는 열쇠가 세포 밖에 있는 자기 짝꿍, 수용체, 그러니까 딱 맞는 자물쇠에 찰칵하고 끼워져요. 그럼 둘째, 이 열쇠가 돌아가면서 문 안쪽에 있던 스위치를 딸깍하고 켜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위치가 켜지면 세포 안에 있는 공장이 우르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성장을 위한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. 정말 멋진 시스템이죠?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발견이냐면요. 단순히 표피 성장 인자, EGF가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를 넘어서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. 이건 바로 외부에서 온 신호가 어떻게 세포 안의 행동을 바꾸는가에 대한 아주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원리, 일종의 공식 같은 걸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. 자,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. 발견에서 의학으로. 그럼 이 위대한 발견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? 말 그대로 의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세포가 언제 자라고 언제 멈출지를 조절하는 그야말로 생명의 스위치를 우리 손에 쥐게 된 셈이니까요.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? 상처 났을 때 연고에도 들어가서 피부 재생을 돕고요. 심한 화상 환자들을 위해서 인공 피부를 배양하는 데도 쓰입니다. 또 손상된 신경을 되살리는 연구나 노인성 치매, 그리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암의 원인을 파헤치는 데까지 정말 이 발견 하나로 의학의 판도가 바뀐 거죠. 결국 이 두 개척자는 환상의 팀이었던 셈이죠. 발생생물학의 대가인 레비 몬털치니는 신경이 어떻게 자라지? 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현상을 보여줬고요. 뛰어난 생화학자 코엔은 그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정제하고 그 신호가 세포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명쾌하게 설명해냈습니다. 이 두 분 덕분에 인류는 생명의 비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었던 겁니다. 하지만 이들의 발견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어요. 오히려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죠. 우리는 이제 막 세포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나 다름없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 세포들의 대화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? 앞으로 과학이 풀어낼 다음 챕터가 더욱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?